자, 로크 아저씨는요, 그 통치론의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 이게 통치론의 제 7장의 내용이고요. 8장에서는 그 정치사회의 딱 특징을 해가지고 정치사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 로카이 씨가 이 정치 사회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로카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치 사회는 무슨 상태에서 정치 사회로 온 것이죠? 정치 사회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온 것이죠. 로카이 씨가 볼 때, 홉스 아저씨는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 만만투,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적, 그래서 늘 두려움, 저놈이 오늘 저녁에 나 죽이지 않을까? 그 두려움과 공포, 그걸 홉스 아저씨는 비참함이라고 표현했죠. 물론 자연 상태에서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보니까 자유도 있었죠. 자유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신체와 정신 능력이 평등했죠. 그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늘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비참함도 있는 상태. 그게 희망도 있고 이제 그 비참함에서 그 비참함을 떠나가지고 안전을 향한 평화를 향한 그런 희망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서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리 바이어던의 결성. 이렇게 되는데요. 로크 아저씨는 홉스 아저씨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로웠다. 완전한 자유가 있었다라고 보죠. 이 자연 상태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홉스 아저씨처럼 자유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평등했죠. 사람들의 평등. 물론 이제 홉스 아저씨 같은 경우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평등을 이야기했었죠? 신체적인 평등, 신체적인 능력의 평등, 정신적인 능력의 평등을 이야기했는데, 로크 아저씨는 특히 평등이 고난의 평등. 특히 또 어떤 고난? 사람들이 어떤 자연법을 집행하는 그런 재판권, 집행권 이런 거 다 가진, 개인이 다 가지는 거죠. 평등하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에 있어가지고 평등한 상태가 자연 상태였다.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재판권 가지고 평등하게 다 집행권 가지고 그런 상태가 바로 로크 아저씨가 바라본 자연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독립적이었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죠? 사람들이 다 독립적이었다. 그 독립적인 존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당한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독립된 존재를 그냥 가서 묶어서 너 앞으로 나 노예, 너 앞으로 나 위해서만 일해. 너 생명, 내가 기분 나쁘면, 술 먹고 기분 나쁘면 너 없앨 수 있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었는데 이 정치 사회로 가면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의 구속을 받는 거죠. 구속이 없던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었던 자연 상태에서 이제 정치사회의 구속을 받는, 무엇을 통한? 법을 통한, 정치사회의 법을 통한 그 구속을 받는 정치사회로 가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 재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 생명, 자유, 자산이라는 재산의 보장, 안전, 평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좀 향유하고 자유를 좀 향유하고 내 자산을 좀 향유하면서 살기 위해서 정치사회의 구속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이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지만 우리 재산을
향유하는 게 아주 안전하게 향유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정치 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공동체의 법, 재판관에게 호소해서 그 재판관이 우리 공정하게 재판해 주도록, 그래서 우리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그래서 우리 재산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사람들이 뭐 했다? 동의했다. 다른 말로 합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정부가 구성되고 공동체가 구성되고 커먼웰스가 구성되고 국가가 구성되고 정치사회가 구성되고 시민사회가 구성되고 더 퍼블릭 공공체가 구성되는데, 정치체가 구성되는데, 이때 동의하고 합의하는 이 사람들의 수는 많고 많아야 될까요? 한 뭐 1000만 명 이상 돼야 될까요? 아니면 몇 명 이상 되면 될까요? 로카이 씨는 그 수는 크게 상관이 없다. 숫자, 사람 동의하고 합의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 이거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왜? 가나다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는 그렇게 엄청 많고 좀 적고 큰 상관없다. 왜? 로카이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수가 왜 큰 상관이 없냐면, 몇 사람이 하든, 몇 사람이 동의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든, 뭐, 많은 사람들이 합의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든, 나머지 사람들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그 동의하고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홉사이 씨 어떤 이야기했죠? 다수가 이제 우리 국가 구성하자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도 여기에 따라야 되죠. 안 따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상태에 있다? 자연 상태에 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왜? 만만투. 내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 그래도 죽여도 뭐가 아니다? 불의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죠? 근데 로카이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인원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정치사회 구성, 국가 구성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의와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참가한 외의 사람들,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없다. 피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어떤 자유? 자연 상태의 완전한 자유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동의하고 합의한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법과 재판관에 의해서 재산을 보존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카이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동의하고 합의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해가지고 합의하죠, 그죠? 이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정부가 되는 거죠.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메조리티, 다수가 어떤 일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왜냐하면 로카이 씨도 그 잉글랜드 의회를 보면, 의회에서 어떤 일을 막 의논할 때 다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럴 때 다수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본 거죠. 다수. 그 결정할 권리는 누가 가진다? 다수가 가진다. 메조리티가 가진다. 그래서 서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사람들 사이에,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했고, 공동체를 구성했고, 커먼웰스를 구성했고, 정치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결정의 권리는 다수에게 있다. 메조리티.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옳다.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 다수의 사람들이 제임스 1세 없애고 폐위시키고 우리 이제 의회의 권한을 강조하는 인민의 권한을 강조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그게 옳다는 거죠. 그 다수의 결정이 옳다는 거죠. 다수가 우리 권리장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왕이 승인하도록 하자라고 했다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다수가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크 아저씨가 이 정부가 국가가 정치 사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수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동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죠. 공동체, one body가 되는 거죠.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는 거죠. 이 하나의 단체는 한 몸이다, one body다. 이렇게 이제 로크가 표현하는데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움직이는 권력, 그 힘, 그 움직이는 권력이나 힘은 사람들의 어디에서 나온다? 동의에서 나온다. 사람들의 동의가 바로 이 단체,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힘, 권력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의 동의가 이 공동체의 힘, 권력이라면 그 공동체의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 이것은 그 동의한 사람들 중에 다수가 동의한 것이 그 공동체의 최고의 힘, 최고의 권력으로서 그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와 합의 중에서 다수가 동의한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권력이 되어서 이 공동체 하나의 단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기로 구성해가지고 그 공동체의 보호를 받기로 동의할 때 이미 그 동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가 결정하는 것에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크 같은 경우는요, 이 정치체에서 정부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의결 정족수라고 하죠.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결정한다라고 실정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전체의 결의, 실정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3분의 2 이상 이렇게 정해졌다면 그걸 따라야 되지만 그러지 않다면 다수가 결의한 것이 그 공동체 전체의 결의가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동의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홉스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치체를 구성하는 그 집회에 참가했다면 이제 정치체를 구성하기로 했을 때 다수의 결정에 소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된다. 정치체를 구성하는 집회에 일단 집회에 참여했다면 그 다수의 결정에 참가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집회 안 갔는데 그 집회 일은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그 다수가 정부 결정에서 주권자를 세워서 주권자의 보호를 받기로 했다면, 주권자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다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무슨 상태? 자연 상태.
자연 상태면 뭐 해도 돼? 죽여도 돼. 이런 입장을 홉스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그 합의체를 할 주권자로 세울 것이냐, 한 사람 군주를 주권자로 할 것이냐, 이것도 다수가 그렇게 정하는 입장으로 홉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군주가 주권자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홉스가 이야기하는데, 로크 같은 경우는 다수에 대해서 다수가 결의한 것이 전체의 결의가 된다. 그러니까 로크는 항상 뭘 염두에 두는 거죠? 한 사람, 절대 군주. 이건 아니다.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겼냐. 얼마나 많은 자유가 억압됐냐.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한 사람의 결의, 이건 아니다. 홉스 씨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쁜 놈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수가 그 다수에 대해서 로크 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법, 이성의 명령, 바로 자연법.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법, 자연법에 따라서 그 다수가 의지를 가지고, 다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의지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의 결의가 되어서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때 그 구성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로크의 입장입니다. 로크 씨는요, 이제 공동체가, 그 정부가, 정치 사회가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 의해서? 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죠. 그 다수의 동의에 대해서 로크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만약에 다수가 전체의 결의로서, 다수의 결의, 다수의 의지, 다수의 명령이 전체의 결의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수의 동의가 전체의 결의가 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구속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구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치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라도 다수가 동의한 것에 대해서 따라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구속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야 될, 다수의 동의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로크 아저씨가 만약에 이 다수의 동의가 전체의 결의가 되지 않고, 다수의 동의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따라야 될 의무가 없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 다수의 동의와 다른 모든 개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모든 개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그것이 전체의 결의로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로크 아저씨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Why? 왜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다 받아야 이게 전체의 결의가 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가? 로크 아저씨는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 로크 아저씨가 17세기 아저씨잖아요. 이 책이, 통치론이 17세기 후반 1689년에 나오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의료 체계가 잘 갖추지지 않았죠.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서 그 동의를 받는 공공 집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직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나를
그 투표율로 정해도 나름대로 정말 밤샘을 하시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뭐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정말 투표율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상의 문제로 인해서 공공집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받는 그런 공공집회에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걸 전체의 결의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실현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로크 아저씨가 모든 집단은 국가, 공동체, 코먼웰스, 정치사회 말고도 다른 인간들이 모인 집단에는 항상 뭐가 있다? 의견이 다양하다. 의견의 다양성이 있다. 모든 집단에는 의견의 다양성. 가족 안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친한 친구들 모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재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 정부, 공동체, 정치사회에서 의견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동의를 다 받아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더라는 거죠.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이걸 결정하면 누구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손해가 되는. 누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관계의 대립.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다. 이거는 정말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모든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것이 전체의 결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래야 정치사회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정치사회는 구성될 수 없다. 존속될 수 없다. 바로 해체된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개인의 동의를 그 정치사회의 전체의 결의로 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바로 이 정부는, 이 공동체는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된다. 로크 아저씨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그 기원전 한 3세기경에 로마에 카토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카토라는 분이 이제 장군이면서 또 입법가였어요. 또 정치가였고. 근데 이 카토라는 분이 너무너무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높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할 때도 아주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했던, 아주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인데, 정말 도덕적으로 좀 청결하게 살자, 정결하게 살자, 이런 분이신데, 뭐 흡사, 뭐 청교도와 비슷한 그런 엄격한 그런 도덕성을 중시하는 분인데, 이분이 극장을 싫어했어요. 극장에서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하고, 뭐 이렇게 뭐 불륜도 막 있고, 막 혼전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카토라는 분은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극장을 정말 안 가고 극장 없애야 된다 막 이런 입장이었고, 혹시 무슨 일이 있어 극장을 가더라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버리는, 이렇게 타락한, 흡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토라는 분이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TV 드라마, 막 불륜 드라마 이런 거 도저히 못 보겠다. TV 절대 시청 안 하겠다. 영화관에 가보니까 너무 야한 게 많아가지고 나는 극장 절대 안 가려한다. 약간 요런 이제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원전 3세기의 로마에 극장 문화가 많았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통치가니까 극장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될 기회가 있더라도 딱 가자마자 보지 않고, 나는 저런 타락한 내용 보지 않겠다,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극장은 또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카타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내용을 상영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런 불륜에 관한 걸 저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혼전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야 오늘 꼭 곡장 한번 가보자. 오늘 한번 시찰 한번 하러 가자. 아니 오늘 한번 꼭 무슨 특별한 행사니까 꼭 같이 가보자.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바로 퇴장. 바로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공동체의 전체적인 결의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성된 정치사회, 그렇게 구성된 정부, 그렇게 구성된 코몬웰스는 바로 해체된다. 왜?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극장에 갔다 바로 퇴장하는 것처럼 정치사회 만들었다? 해체. 정부 구성했다? 바로 해체. 코몬웰스 구성했다? 바로 해체. 바로 해체되는 그런 공동체를 구성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뭘 가진 이성적인 피조물, 이성을 가진 그런 이성적인 피조물인 누구? 인간이 바로 해체되는 이런 공동체를 구성할 리가 없다. 즉 모든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정부의 의견, 정부의 결정, 공동체의 결의라고 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게 맞다.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정부의 결정, 우리 공동체의 결정, 우리 정치사회의 결정으로 하는 것에 누가 이성적인 피조물이 뭐한다? 동의한다. 이것이 로크의 입장입니다. 자, 로크 아저씨는요, 이 다수의 결정을 이렇게 중시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 다수의 결정, 이거를 아주 중시하면서 어떤 이야기도 하느냐면요.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제 정치 사회를 구성하지 보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정치 사회를 구성한 것은 그 목적이 뭐였죠? 나의 재산의 보존이었죠. 내 생명을 보존하고 자유를 보존하고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정치 사회가 권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치 사회가 그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요 권력을 행사하는데 요 권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거는요. 개개인이 뭐 한 거죠? 양도한 것이죠. 이 권력을 양도한 것이죠. 그 정치 사회를 구성하기로 동의한 개개인들, 합의한 개개인들이 이제 그 권력을 양도한 것이죠. 이때 로크 아저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치 사회에게 나의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권력을 양도한 그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양도한 것이다? 그 정치 사회를 구성한 다수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 양도는 사실은 누구에게? 그 정부를 구성한 다수에게, 정치 사회를 구성한 다수에게, 그 국가의 다수에게 권력을 양도한 것이다. 그 다수가 결정해서 나의 재산을 보호해달라라고 다수에게 권력을 양도한 것이다. 그러면 다수에게 권력을 양도하기 위해서 따로 동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다. 뭐만 하면 정치 사회를 구성하기로 동의한 것, 합의한 것, 단순하게 나는 정치 사회 구성하기로 합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것만 해도 나는 나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한 모든 권력을 다수에게 그 권력을 양도합니다. 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이 된다.
합법적인 정부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해가지고 모든 권력을 나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수에게 양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모든 합법적인 정부가 구성이 된다. 어떤 치밀한 어떤 모두에게 동의받고 막 이런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자연 상태에서 나는 벗어나가지고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한다, 동의한다. 단순한 그 동의와 합의만 가지고도 다수에게 권력을 양도한다는 그런 동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합법적인 정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수가 권력을 받아서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정부가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홉스 아저씨를 한번 떠올려보면 홉스 아저씨가 리바이어던을 이렇게 집필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리바이어던을 써가지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가질 것 같은데 라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글을 반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처럼 로크도 마찬가지예요. 로크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글을 쓰거든요. 특히 이제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다수에게 권력을 양도해서 정치 사회를 구성하는 요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가질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정치 사회를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게 역사상 그렇게 그게 정말 그런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다수에게 권력 양도해가지고 정치 사회를 구성했다는 그 신뢰가 있는 거야? 진짜 역사적으로 있는 거야? 그거 뻥 아니야?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때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크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느냐면 생각해봐라. 역사상 이런 기록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다 보니까 폐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물론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긴 하지만 자기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자신이 집행권을 가지고 뭐야? 사형. 우리 지나가다가 건드렸어? 사형. 막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폐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의 자연권이 안전하게 보장이 잘 안 되더라. 이런 폐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의 폐단 때문에 사람들이 갈구한 게 있었다는 거죠. 뭘 갈구한 거죠? 바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재판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 사회를 갈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왜? 사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권이 잘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폐단 때문에 사회가 필요했고 사람들이 사회를 갈구하다 보니까 딱 자연 상태에 있다가 사람들이 좀 모였어? 바로 사회 구성. 자연 상태 우리가 다 자연법의 집행권이네. 이러다가 내 자연권 잘 보장 안 되겠네. 바로 사회를 구성하자.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 잠시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 자연권 잘 보장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자연법 집행권 다 가지고 있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바로 죽일 수도 있네. 안 되겠다. 빨리 우리 공동체 구성하자. 빨리 우리 입법부 구성하자. 빨리 우리 국가 구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자연 상태에서 잠시 있다가 즉각적으로 국가 구성,
이 공동체 구성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즉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길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별로 발견 안 되는 것이 자연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에 기록으로 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연 상태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폐단이 많다 보니까 빨리 정치사회로 가자 해서 바로 정치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는 것이지 자연 상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있었다. 분명히 자연 상태가 있었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동의해가지고 다수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그 정치사회로부터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받고자 했다. 자, 요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런 이야기도 해요. 이 역사적인 기록, 자연 상태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왜 적냐?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기록은 뭐로 하죠? 문서로 하죠, 그죠? 문자로 하죠, 그죠? 근데 이 문자라는 것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있다가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이 정치사회가 안정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 재산권이 보장되고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이제 우리에게 또 더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문자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문자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역사 같은 거 좀 기록해보자.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정치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만들면서 문자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자연 상태에서 정치사회로 넘어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우리 정치사회가 어떻게 구성됐지?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 관한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왜? 이 문자는 정치사회가 구성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경과된 다음에 이 문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없다? 사실은 이 자연 상태에 관한 기억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기억이 별로 없어. 이 정치사회가 뭐가 돼가지고 뭐해서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동의해서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안정이 된 다음에 문자를 만들다 보니까 그 문자를 만들어서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정치사회가 구성됐지? 근데 자연 상태에 관한 기억은 가물 그러다 보니까 기록에 별로 안 남겨진 것이다. 그래서 로크 아저씨가 이런 예를 들거든요. 군인들 봐라. 그 당시 이제 아시리아의 대표적인 임금 그리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었는데 다리우스 1세가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에게 저 그리스를 공격해가지고 그리스를 무너뜨리라 정복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공격하죠. 기원전 480년 바로 그 그리스를 공격하는데 거기에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패전하죠. 근데 로크가 이 크세르크세스를 이야기하면서 그 크세르크세스의 병사들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의 병사들을 봐라. 그 병사들이 이제 어른의 모습이죠, 그죠? 성인이 된 그 모습만 본다고 해가지고 그 병사들의 어릴 때 모습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어릴 적이 없었냐? 출생이 없었냐? 어른의 모습만 지금 그 페르시아 임금의 병사들, 아시리아 임금의 병사들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해서 출생의 기록 없다고 해서 어릴 때 기록이 없다고 해서 출생하지 않았고 어릴 때가 없었다고 할 수 있냐? 그러진 않다. 마찬가지로 정치사회의 출생인 자연상태, 정치사회의 유아기인 자연상태, 그 기록이 별로 없다고 해서 자연상태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정치사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 정치사회 전에
출생, 유학에 해당되는 자연 상태가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로크 아저씨가 약간 그 자연 상태에서 동의해가지고 정치 사회가 구성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반론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설득하는 글을 썼습니다. 자, 로크는 이 자연 상태의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던 누가 자유인들이 뭘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해서 결합해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서 정부를 탄생시켰다. 정치 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정치 사회로 가는 걸 이야기할 때 자연적인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누가 자유인들이 뭘 해가지고 뭘 해서 자발적으로 결합해가지고 동의해서 합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런 자연 상태의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던 자유인들이 평등한 자유인들이 자발적으로 결합, 동의, 합의해서 정부 구성, 국가 구성, 정치 사회 형성 이 주장을 하면서 로크는 실예를 좀 드는데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로마가 바로 이렇게 해서 구성됐다. 자연적인 자유를 누리던 자유인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해서 로마를 구성했다. 그리고 베네치아도 마찬가지다. 또 남미의 페루, 남미 같은 경우는 누구도 홉스도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자연 상태가 실제했나요? 홉스는 실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크는 실제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때 선생님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홉스나 로크나 둘 다 자연 상태가 실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홉스 같은 경우도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국가 없이 왕 없이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몇몇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게 바로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연 상태다.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를 들거든요. 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크도요. 로마, 베네치아 그리고 남미의 페루 국가 없이 왕 없이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런 그런 역사적인 실례를 들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스파르타에 결혼 외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권리 면에서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의 혼외자들이 안 되겠다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스파르타를 떠나가지고 탈렌툼이라는 그런 섬으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정부를 구성해요. 그 예도 로크가 들면서 바로 그 스파르타에서 자유로운 자유인들이었는데 이 탈렌툼이라는 섬에 와가지고 새롭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신뢰다. 이렇게 이제 로크가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신뢰를 볼 때 그 당시 북권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가 가족의 그런 주권을 쥐고 가족들을 다스린 것처럼 집행권을 가지고 재판권을 가지고 처벌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다스린 것처럼 그렇게 왕이 바로 절대 군주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왔다. 정부를 지도해왔다. 정부를 지배해왔다. 나라를 지배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권에 의한 정부, 아버지의 권한처럼 절대 군주가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온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군주가 권한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로크는 이거 아니다. 북권에 대한 정부 이거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증거 없다. 오히려 역사는 자연적인 자유 상태에서 평등한 자유를 누리던 누가? 자유인들이 뭐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선택. 누구를 통치자로 할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더라는 거죠. 다수 결의에 의해서, 다수자의 결정에 의해서. 정부 형태, 우리가 어떤 정부 형태로 할까? 절대군주 아니야. 절대군주 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나쁜 놈이 되면 우리 끝장난다. 절대군주 이거 아니야. 집단적인 기구에 의해서 입법부를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 상태에서 자발적인 결합에 의해서 정치 사회가 구성된 것이지, 북권에 의해서 그렇게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정부 이거 아니다 라고 로크는 이야기합니다.